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무탈하게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2.0으로 격상이 돼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어떤 방역 대책에 여러분들도 적극 참여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여러분들하고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면석을 통해서 꼭 만나 뵐 수 있도록 기원하는 바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창업기업 성장 전략 분석 중에서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떤 회계적인 분석이라든지 어떤 추정 손익에 대한 분석 같은 것들이 사실은 정말 그 난이도가 있는 그런 수업 강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대학생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보다 조금 더 윗단계, 즉 전문가들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퀴즈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학기 기말 시험을 치르고자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는 비대면으로 기말 시험을 치르려고 합니다. 범위는 지금까지 배운 데까지 해서 비대면 퀴즈 과제로 실시할 예정이니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 13주 차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법인데요. 이 사업계획서 작성법은 어쩌면 우리가 창업기업 성장 전략 분석 가운데서 많은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죠. 어떤 사업계획서라는 건 뭔가요? 사업기획이라는 거죠. 사업기획이라는 것은 신규 아이템으로 사업본부를 설립하고자 하시거나 또는 아이템 선정 및 전환하는 단계, 다시 말해 그런 기존에 해왔던 제품이나 아이템에서 약간의 전환하는 단계, 그걸 이제 우리가 피보팅이라고 얘기하는데, 피봇이라고 그러죠. 피봇이라고 해서 피보팅 하는 단계에 있는 사업자들의 어려움은 보통 그 정보 수집이나 또 뭐예요? 어떤 정보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보 부족과 정보 가공의 한계로서 어떤 창업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초기 사업에 대한 그 사업 계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업 계획이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업 기획은 일반적인 어떤 사업 프로세스의 절차를 우리가 수행하는 단계에서 사업 정보와 가용자원 분석을 통해서 사업 및 사업 단계를 설계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기가 좀 복잡하지만 일반적인 사업 프로세스 절차를 수행하는 단계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 위한 그런 단계에서 정보와 자원 분석을 통해서 사업 및 그리고 사업 단계를 설계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업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또 그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처음과 끝, 우리가 시작하는 처음과 끝을 생각해 보고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리스크 관리, 즉 위험 관리를 도모하는 창업자들의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계획서는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성공하기 위한 것보다는 그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업계획서는 뭐예요?
사업계획서는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대로 전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하기에는 처음과 끝을 한 번에 보는 거죠. 처음과 끝을 한 번에 생각해 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위험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자의 필수 과정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것들은 이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해나갈 것인가. 그래서 그렇다면 사업계획서는 왜 작성해야 하는가? 사업계획서는 왜 작성을 해야 되는가?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 작성을 왜 하는가? 사업계획서 작성은 왜? 여러분들 사업계획서 작성을 왜 해요? 뭐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겠죠.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그 이유 중에 왜 작성해야 되는 이유 중에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예요. 첫 번째는 체계적인,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도예요. 어떤 기계를 만들 때 그 기계에 대한 도면과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설계라고 하는데, 우리 사업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또 어떤 체계적으로 나갈 것이 위한 설계다. 그래서 단순한 아이디어 또는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업은요, 여러분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겁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나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사업 계획을 방지해야 돼요. 내가 예전에 해왔던 것이니까 그냥 이렇게 나가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는 인사, 구매, 생산, 마케팅, 재무 이러한 것 등의 기업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할 수가 있어요.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설계인데 여기에 대한 내가 생각해왔던 거, 경험적인 거, 또 주관적인 생각, 이거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돼요. 이런 걸 방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는 거예요. 얘기했었죠. 인사, 구매. 자, 인사, 구매, 뭐 재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이죠. 인사는 배우지 않았지만 구매, 재무, 생산, 마케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생산, 마케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전에 미리 또는 사전 검토를 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서 왜 작성합니까?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를 위해서 작성합니다. 그 내용은 경험적이거나 주관적인 생각에 쏠리다 보면 객관성 있는 인사, 구매, 생산, 재무, 마케팅 같은 기업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것을 사전에 검토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들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경영활동 전반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업계획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업계획에 대한 시뮬레이션. 이거 무슨 말이에요? 사업계획을 위한 시뮬레이션 과정. 이 과정을 보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게 그럼 이 말이 어때요? 사업 수행을 진짜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돈을 내서 투자를 해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사업 수행을 사전에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사업 수행의 사전 시뮬레이션이에요. 아직 사업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투자도 해보고 인건비가 얼마고 고정비, 변동비를 전부 해봤더니 얼마가 남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마케팅을 해볼까 뭐 이런 것들을 그 시뮬레이션에서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시행오차를 줄일 수 있죠. 시행오차를 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가요? 사업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리 해보기 때문에. 기간과 비용, 절감 또는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사전의 실수의 점검을 통해서 실패 확률의 감소로 사업자에게 사업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일단 사업의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요. 실패 확률이 감소해요. 실패 확률 감소. 물론 사업계획서를 쓰다 보면은 중간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나오게 돼요. 하다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비라든지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제품에 대한 런칭에 들어가는 소요 시간이라든지 많은 것이 어떤 가능성을 실패 확률 감소로 어떤 창업자에게 뭘 해준다고요? 사업 성공을 뭐해요? 제고해준다, 높여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제3자에게 뭐해요? 설득력을 높여줘요. 자, 비관한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자, 부모님한테 가서 나 사업하려고 하는데 5천만 원 주세요, 1억 주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줍니다. 아니, 물론 저라면 절대 안 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다시 말하면 투자자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이해관계자 중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돈을 구할 수 있는 부모님, 또 누가 있어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투자해준 투자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 또는 제가 말씀드렸던 정부 지원 자금 있었죠, 그죠? 정부 지원 자금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창업 자금 위에서 설득 자료로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신뢰도를 증진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금 조달이나 각종 정책을 지원받는 데 활용한다. 그러니까 요 제3자에게 설득력을 높여주는 이것은요, 이해관계자는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부모가 될 수 있고 또 투자자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는 뭐 여러분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금 조달하는 곳에 어떤 설득 자료다. 이해관계자의 설득 자료. 설득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의 아이템이나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여러분들의 어떤 서비스력에 대해서 이렇게 수익성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투자를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설득 자료로서 많이 사용되고요. 이거는 뭐예요? 사업자의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거예요. 사업자가 누구예요? 창업자죠. 창업자의 신뢰도를 높여준다. 신뢰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증진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자금 조달을 쉽게 받거나 또는 정부 지원 자금의 창업 지원 자금이나 이런 것들, 특별히 R&D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요, 연구개발 자금은 이러한 3자에게 설득력을 높여줄 수 있는 사업 계획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종 정책을 지원받는데 활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사업 추진을 위한 소개 자료예요. 사업 추진을 위한 소개 자료. 자, 이건 무슨 말인가요? 기업 간에 만약에 그 사업 제휴를 맺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콜라보레이션이라든지 컨퓨전이라든지 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 제휴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의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범위의 회사하고 같이 사업 제휴. 그러니까 이거를 기업 간 사업 제휴. 기업 간의 사업 제휴. 이런 거 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그 납품을 하고 거기에 또는 입점 계약이나 납품 또는 입점 계약 또 뭐가 있죠? 또 대리점, 가맹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대리점, 가맹점 이런 그 모집할 때 보세요. 기업 간의 사업 제휴를 하거나 납품, 입점 계약하거나 대리점, 가맹점 모집 또는 공공기관의 뭐야 입찰 서류, 입찰 이런 거 할 때 또는 인허가 신청사항, 인허가 신청사항 있죠. 이런 인허가 신청사항 같은 것을 할 때 사업 추진이란 소개 자료로서 사업 계획서는 쓰여진다. 그래서 회사를 소개하는 그러한 데 활용할 수 있다. 사업 계획서는 왜 작성하느냐? 첫 번째,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다. 이렇게 내 경험적이나 주관적인 입장을 통해서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사업 계획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사업 계획서, 계획 사업을 위한 그렇게 하면 되겠죠. 계획 사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계획 사업을 위한 시뮬레이션 과정인데 어떤 사업을 사전에 한번 실제적으로 글과 계획서를 통해서 연습을 해서 어떤 그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또 사업 기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제3자에게 설득력을 높여준다. 저는 이 사항에서도 상당히 우리에게 어떤 그 이해관계자, 투자자라든지 금융기관, 정부, 지자체 이러한 그 이해관계자를 위한 설득 자료로서 사업자의 신뢰도를 증진시켜주고 또 자금 조달이나 연구개발 자금, 각종 정책 자금을 지원받는 데 활용한다. 사업 추진을 위한 소개 자료는 사업 간의, 기업 간의 사업 제휴 또는 납품 또는 입점 계약, 대리점, 가맹점, 기타 공공기관 입찰 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가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기술 및 품질 인증 같은 걸 받을 때에도 회사를 소개하는 자료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 네 가지를 통해서 하는데 사업 계획서는요, 사업의 실패를 아까 최소화한다 그랬어요. 최소화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도구예요. 이게 없으면 목표 달성을 못해요. 여러분들 고의라는 고기가 있어요. 고의라는 고기가 있는데 이 고의라는 고기는 조그마한 어항에다가 10cm 어항에다 놓으면 얘가 10cm 뿐이 자라지 못합니다. 또
1m 어항에다 자라면 거기가 1m까지 자라요. 또 더 넓은 곳에 가면 최대한 5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럼 10cm까지 목표로 잡았으면 10cm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계획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예요. 또 그런 말도 있어. 벼룩이 30cm에서만 가다 두면 아무리 높은 데 놔둬도요 30cm뿐이 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자꾸 높은 곳을 뛰면 그 자체에도 목표나 이런 목표량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급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 건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요, 내가 내일 반드시 책을 한 권 읽겠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천냥지 차이입니다. 그냥 살아서 내일 되면 책 읽겠다라고 하면 2페이지도 못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을 내일까지 반 권을 읽어야 되겠다 하면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 날부터 실행을 하면요 반드시 반 권을 읽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이 사업 계획서는요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한다. 뭐가? 사업 계획서가요. 그만큼 사업 계획서는 상당히 우리에게 작성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 계획서 작성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업 계획서를 어떤 방향으로 작성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요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적는 것이 아니고요 스토리텔링처럼 그 원칙을 따져서 적어야 돼요. 어떤 사업계획서 수립할 때 필요한 원칙은요 사업계획서에 수행할 때 필요한 원칙, 필요한 원칙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원칙이 있어요. 필요한 원칙을 5가지만 여러분들하고 5가지를 외우면서 그 꼭지점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어떤 그 스토리텔링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 내용대로 흘러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더 읽는 사람이나 작성하는 사람이나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그 안에 디테일을 읽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사업계획서는요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신뢰. 다시 말하면 사업계획서는 첫 번째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엉터리로 하면 안 되겠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내가 여러분들 시장 조사할 때 이런 게 있어요. 펜입니다. 이 펜은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했었어요. 분리해서 직업군에 따라서 몇 개 소요. 누가 더 많이 소요될 것인가 했는데 그것을 보고 그냥 숫자 계산으로만 그 사람들이 전부 샀을 때 100만 개인데 이것을 매일 몇 개를 팔았을 때 한 달에 몇 천만 개다. 이렇게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주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숫자 노름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뭐냐?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야 된다. 객관적 근거. 객관적 근거에서 전문가적인 분석이 돼야 된다. 전문가적 분석.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더 진학을 더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논문이라는 걸 작성을 하는데 논문에 보면요 절대 개인의 생각은 들 수가 없어요. 항상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또는 발췌를 해서
어떤 객관적 근거의 전문가적 분석을 통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어느 통계 자료, 그 유권 해석을 가진 연구소나 뭐 여러 투자 회사 같은 데에서 통계 자료를 갖고 있어요. 또는 우리나라 통계청에도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통계 자료에 의해서 또는 어떤 논문의 몇 페이지에 어떤 몇째 줄에 어떤 그 표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분석 과정을 전문가적인 분석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가장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계획을 수립할 때 사용한 자료에 대한 소스를 명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학회 발표라든지 논문이라든지 그죠? 논문, 또 통계청 자료, 또 여러분들 또 뽑을 수 있죠. 어디 신문, 방송, 또 뭐가 있어요? 학술대회, 학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발췌를 적어야 돼요. 논문은 몇 페이지, 통계청 자료에는 어느 통계 자료 몇 월 며칠 또는 신문 방송 어느 신문사의 어느 사설란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술지 발표한 학술지에는 어떻다. 그래서 항상 객관적 근거에 의한 전문가적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뢰성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뢰성이 없어지면요, 어떤 주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하는 시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부 지원 자금이나 R&D 지원 자금에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위원들이 그 근거 자료를 살펴보기도 하고 또 찾아보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여러분들의 그 객관적 자료를 근거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일괄성이 있어야 돼요. 사업계획서에는 신뢰성 있지만 그다음에 일괄성이 있어요. 일괄성. 어떤 일괄성을 얘기해요? 세부 계획 내에 혹은 각 부분 계획 간에 예를 들면 자금 조달 계획과 투자 계획 등 자금 조달은 1억인데 투자 계획은 없다. 뭐 자금 계획은 5억인데 투자 계획은 1,0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엇비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5억이 필요해요. 자금 조달 계획에. 아니, 우리 자본금이 5억이 필요한데 자금 조달 계획은 2억은 내 자본으로, 내 순수한 자본으로 하고 1억은 은행을 통해서 하고 또 2억은 뭐 투자자에 의해서 한다라고 해서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부분 계획과 어떤 그 뭐라 그러죠? 투자와 예를 들어 자금 조달 계획, 그죠? 자금 조달 계획이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게 5억이에요. 5억인데 여기서 1억은 자기 자본금. 그다음에요. 뭐 2억은 은행을 통해서 또 3억에 2억은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앞뒤가 조금 맞아야 된다는 거죠. 논리적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논리적 일관성 확보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해 가능성이에요. 이해 가능성.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사업계획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개념들을 관련자, 즉 투자자나 금융기관 그 관련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막 그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심취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외래어를 쓴다든지 또는 뭐 전문가적
적인 그 전문어를 쓴다든지 하면 듣는 사람 또는 읽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죠. 이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런 그 외래어를 썼거나 전문 용어를 썼다면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돼요. 끝에다가 전문 용어라든지 또는 뭐요? 어떤 그 특수어, 약자를 쓸 수가 있죠. 그죠? 만약에 썼다면 요 위에다가 별 표시를 하고 이렇게 전문 용어를 썼다 그러면 밑에다가 요 해서 이렇게 이거 뭐 1번 한다든지 여기 2번 해서 1번은 뭐 전문 용어를 썼다. 무슨 그럼 거기에 대한 또 설명을 해줘야 돼요. 무슨 뜻인지 뜻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읽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 가능성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부득이 전문 용어를 한다라고 한다면 항상 그 용어 다음에 별 표시를 해서 그 밑에다가 또는 그냥 바로 치고 그 뜻을 해석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읽는 사람이나 돈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관계자들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한 5분 쉬었다가 이해 가능성까지 하고요. 나머지 두 가지 독창성하고 낙관성은 한 5분 쉬었다가 칠판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